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젝트 3네요, 벌써. 네, VOC와 컴플레인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CRM은 굉장히 좀 약간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현실적이고 바로바로 현장에 적용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혹시 접점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고민하시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OC. 의 이해부터 한번 출발해 볼 건데요. 자, VOC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소리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VOC가 터졌어, VOC가 발생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고객의 불만이 생겼다 라고 현장에서는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VOC라는 것은 고객의 불만뿐만이 아니라 방문, 문의, 상담, 항의, 건의, 제안, 거래, 이 모든 고객의 소리를 다 통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OC가 불만에 국한된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면 틀리는 답이 되겠죠. 자, 어디에서 온 거냐면 제조업의 ZD, 제로 디펙트, 뭡니까? 상품의 결점을 최소화하자라는 운동에서 이게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로 컴플레인, 컴플레인을 제로화하자, 그런 운동으로 이제 발전되면서 비롯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 파트에서는 그 VOC 수직 방법, 어디에서 주로 많이 가지고 오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객 만족도 조사, 우리나라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CSI, NCSI, 뭐 KCSI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직접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받는 그런 종류가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서비스 모니터링입니다. 기업에서 많이 하는 서비스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뭘 할까요? 서비스 매뉴얼대로 직원들이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 있는 우리 서비스 매니저님들이 CTG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전문가들이 와서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모니터링 제도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미스테리 쇼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에 나와 있는 모니터링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차이점은 뭐냐면, 훈련받은 전문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서, 그렇죠? 그냥 단순히 서비스를 잘하는지를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객인 척 다가가서 실제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고 직원이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를 관찰하고 뭐 주변 상황을 살피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미스테리, 몰래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객 패널 제도, 요거는 그 실제 고객들을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VIP들도 많이 이 제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고객들의 고객 집단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트레이닝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고 그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사안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과 소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패널 제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 미스테리 쇼핑, 고객 패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은 VOC를 청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VOC 관리 시스템, 기업에서 다양한 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겠지만 주로 VOC 관리 시스템을 쓰실 때 꼭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VOC를 관리하실 때에는 즉시,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자, VOC를 접수를 했습니다. 기업에 접수를 했다면 이 기업에서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은가요? 일단은 좀 빨리 반응을 해주시는 게 좋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빨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속과 정확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VOC에서는 정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VOC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진실의 순간에서 고객한테 빠른 서비스로 서비스 품질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집 채널을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VOC를 청취하는 곳이 굉장히 다양한 곳들이 있겠죠. 뭐 전화, 그 다음에 이메일, 팩스, 우편, 무슨 뭐 1대1 게시판, 다양한 공간이 있지만 이곳을 많이 확장을 해서 다양한 고객의 소리로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기업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 채널은 최대한 다양하게 오픈해 놓는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정보 시스템의 통합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통합해서 A라는 부서하고 B라는 부서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VOC가 수집되고 가공되고 저장되고 분석되고 고객한테 피드백되는 요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그 VOC를 열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뭔가 숨기면서 일부 부서에서만 처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정보 시스템의 통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이 부서하고 얘기했을 때 내용이 다르고 이 부서하고 얘기했을 때 내용이 달랐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최대한 통합하고 고객한테 일관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고요. 자, 네 번째는 고객 및 내부 프로세스 피드백. 그러니까 해결된 VOC는 어떻게 됩니까? 고객한테 즉시 피드백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생된 VOC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에 있는 직원들, 전 사원들에게 공유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개선책까지 함께 나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이 교재 나온 내용이 좀 말이 어려워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별거 아니죠.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VOC 관리 시스템의 주요 속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서비스 이질성. 서비스 이질성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세일즈 파트에서 서비스의 4대 특성이라고 해서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 공부했던 거 기억하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VOC의 관리 시스템의 주요 속성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VOC 관리 시스템에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VOC의 분석 기술입니다. 이제 데이터 마이닝.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CRM에서도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일단 마이닝이라는 뜻이 뭐죠? 추출하다, 캐다, 발굴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정보,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방대한 양이 있는데 그 방대한 양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하다 보면요, 일정한 패턴들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 패턴들을 찾아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데이터 마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텍스트 마이닝은 뭐냐면, 텍스트라는 것은 어떤 언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SNS 상이나 아니면은 우리 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글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좀 분석을 하다 보면 뭔가 일관되게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들, 요즘 고객들의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연어 처리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안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언어를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피니언 마이닝은 이제 뭐냐면 주로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선호하는 정치인에 대한 그런 호감도를 판별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간혹 대선, 그렇죠. 대통령을 뽑는 그런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조사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감정, 중립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분석하듯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분석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긍정, 중립, 부정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혹은 뭐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판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가 오피니언 마이닝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흔하게 하는 SNS 상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이제 나와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상품에 대한 평가, 불만 모니터링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기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집 분석은 뭐냐면요. 일정한 패턴으로 묶어놓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구매를 할 때 뭐 기능이 중요한 고객이 있고, 그죠? 군집.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이 중요한 고객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능과 디자인이 다 중요하지 않은 고객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혹은 기능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매우 중요한 고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능이 중요한 고객, 디자인이 중요한 고객, 얘가 중요한 고객, 얘가 중요한 고객 4개의 군집으로 묶어서 분석을 하는 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화가 많은 대상을 일정한 군집으로 나눠서 특성을 분석하고 이게 뭐예요? 유사한 취미나 관심을 가진 그룹의 특성을 파악할 때 굉장히 유용한 분석 기술이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요, 요 설명이 나왔을 때, 이게 군집 분석인지, 텍스트 마이닝인지, 데이터 마이닝인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연결력 문제, 이런 걸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문제가. 자, 다음은 VOC 분석 기술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소셜미디어 등에서 여론의 향방을, 긍정, 부정, 중립 나왔죠? 바로 정답 나오네요. 뭘까요? 그렇죠.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OC 내용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VOC는 요 부분을 중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컴플레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컴플레인과 클레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오늘 컴플레인 났어, 클레임 났어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MAT를 공부하시는 우리 수험생 분들은 꼭 이거를 구분을 하셔서 현장에서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컴플레인은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호소하다. 약간 어때요? 느낌이 좀 주관적일 수 있고요. 그렇게 무거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사과하고 뭔가 대안 제시를 하면서 해결해질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클레임은 그거보다 약간은 무겁고요. 고객이 뭔가 권리 주장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컴플레인과 클레임이 다르다. 이것은 어떻게 다를까를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컴플레인을 우리가 잘 이제 해결을 하시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컴플레인이 이제 발생이 되었을 때 고객이 말로써 이걸 표현하지 않고 다시는 오지 말자, 그냥 다른 데 가자라고 하는 고객이 가장 무서운 고객인 거 아시죠? 예, 그런 고객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회사는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 해결의 기회를 고객에 한 번 더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셔서
고객이 침묵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객들은요, 컴플레인을 제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회사에 대한 얘기도 마구마구 해요. 그 회사는 이런데 여기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타사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